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상외로 기각이 됐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900자에 가까운 이례적인 것입니다. 892자 긴 사유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환호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성명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성명이 이것입니다. 이 재판부가 개딸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이게 유창훈 판사가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이 사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비겁한 판결입니다. 판사가 정말 비겁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판결입니다. 이 쟁점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이런 게 판사의 몫인데 이걸 회피해버린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부담, 정치 권력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이 자신이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예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소극적이고 비겁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제 검찰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성남FC까지 모두 모아서 또 더 수사가 되는 것을 모두 모아서 이제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북송금, 하나는 백현동, 하나는 위증교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창훈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이건 충분히 아직 인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 백현동입니다. 백현동은 상당한 부분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개입 여부입니다. 상당히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위증교사는 완전히 인정이 된다. 증거도 다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 위증교사는 역시 증거인멸입니다. 사법방해죠. 이런 우려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이재명이 개입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인정은 된다. 인정은 되지만 이 대북 송금 자체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이화영의 이 진술 번복에 이재명 쪽이 개입한 부분은 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건 재판에서 다투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런 겁니다. 위증교사를 비롯해서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이재명이 개입한 흔적은 있지만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재명에게도 방어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모순된 판결을 내립니다. 증거인멸을 한 게 인정이 된다. 그런데 구속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모순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모순된 결정을 유창훈 부장판사가 내리면서 이렇게 모순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여서 많은 비판과 검증을 받고 있다. 여론으로부터. 그런데 굳이 이 야당 대표로서 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까지를 앞으로 증거인멸을 할 그런 우려까지를 예측하고 우려할 이유까지 있느냐.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하자. 결국은 지금 이재명의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되고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있지만 증거인멸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논리입니다. 이래서 비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성향이 이 유창훈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판결을 썼다, 판결문을 썼다라고 보입니다. 900자에 가까운 이런 판결문을 썼습니다. 자신이 지금 판사로서 이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리기 싫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증거인멸 우려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위정교사라든지 이화영의 진술번복에 개입한 흔적은 인정이 된다.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맞지 않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여서 지금까지는 뭐 증거인멸을 좀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래서 이 개딸들의 협박에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관련해서 구속까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 대표인 것도 맞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할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 또는 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뭐 행정가, 또 대기업의 대표, 굳이 필요 없다면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 대기업의 대표 또는 뭐 장관 또는 뭐 야당 대표 이런 직위를 이용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면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면 이건 구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판사가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 판단을 회피합니다.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판단 내리지 않겠다. 앞으로 지켜보자. 앞으로 우려까지, 앞으로 증거인멸 우려까지야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납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지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구속영장 7.7심사 판결문으로 900자 가까이 이렇게 사유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이고 판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회피한 겁니다.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현상 그대로 구속하지 않고 그냥 수사하고 재판받도록 하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져올 정치적인 후폭풍. 지금 당장 이제 이재명은 뭐 자신의 모든 비리를 벗은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뭐 완전히 이제는 장악하고 조폭정당으로 완전히 만들 겁니다. 그 다음 검찰을 더 공격하게 될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판결을 회피한 겁니다.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겁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꼭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야당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때는 구속해야 합니다. 그걸 구속하지 않으면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증거인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명이 다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야 될 부분을 회피해버리는 것은 영장 전담 판사는 언제나 이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그런데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판결을 회피해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건 검찰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시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모두를 다 묶어야 합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 대북송금,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사법방해까지, 또 더 나아가서 정자동 혐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면 모두 모아서 이재명에게 필요하면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뭐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가 잘못됐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충분하다가 3분의 2고, 아직 부족하다가 대북 송금 부분에 있어서 아직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이재명이 개입한 증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야당 대표, 그 뒤에 있는 개딸, 이 정치 세력의 공격이 부담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판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영장 전담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질이 없습니다. 다른 판사에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마 거세게 이제 검찰을 공격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이재명의 각종 비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또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뭐 증거인멸을 하고 사법방해를 좀 한 것이 인정이 된다, 앞으로는 안 하지 않겠느냐, 야당 대표로서 많은 감시를 받으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는 곧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이 또 단식이라든지 또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든지 이화영의 부인을 시켜서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게 한다든지 수많은 사법방해 행위를 유창훈 부장판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판결이 비겁합니다. 도망가는 판결입니다. 판사는 판단을 내리는, 최종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판사입니다. 판단을 회피해버린 겁니다.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